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매크로 작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해봤더니 G4부터 시작해서 G의 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G4부터 G9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학번별로 총점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요때 이제 우리가 총점을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총점을 구할 때는 과제, 중간, 기말 이 세 개 점수를 그냥 다 합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발 도구의 서유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H13에서 H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지금 우리 H13에서 H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우리 해당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우리 총점으로 이제 입력한 후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총점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할 때 이런 특정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만들어주고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당 단추 좀 만들자고요. 자, 우리 개발 도구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이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 이제 H13에서 H14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 단추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손만 띄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총점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맞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기록 단추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매크로의 이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가 아직 확인 버튼 아직 안 눌렀어요. 안 눌렀을 때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에 찾아왔을 때 매크로 기록이라고 이곳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뜬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면 이곳에 이제 기록중지라고 뜨고요. 아래쪽도 이제 기록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곳을 봤을 때 우리 기록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곳에 이제 기록중지라고 떴고 아래쪽을 봐도 기록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된다고요. 해서 매크로가 켜지면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자, 우리 G의 4번 셀, 요 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과제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해서 요 세 개 셀만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식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썸 가로 닫아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점에 구해지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대로 쭉쭉쭉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총점 다 구했습니다. 총점 다 구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 시킬 때 지금 여기 위에서 이 기록 중지 아이콘에 우리가 클릭해도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기록 중지 아이콘에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기록 중지가 이제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제 이 해당 단추 요 이름 바꿔줘야죠. 해서 해당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고요. 실행이 되니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총점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하고 글씨 입력 끝났다고 해서 엔터를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줄바꿈이 된다고요. 해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글씨만 딱 쓰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또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단추에 글씨가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해서 이 총점이 써져 있는 곳 있어요. 이 총점 구해놓은 걸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요 총점 요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요 총점이라는 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점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총점이 쫙 구해진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거죠.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A3번에서 J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부터 J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채우기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 요걸로 이제 적용을 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나왔고요. 그때 이제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가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j2의 13에서 j2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하고 있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들이 쫙 뜨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이 사각형 중에서 문제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각형 종류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당 영역 우리가 J13에서 우리 J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만들어 주고 그리고 손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작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추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 이 단추는 우리 매크로 전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이런 도형은 매크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뜬다고요. 안 뜨니까 이 도형을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선택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서식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맨 밑에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해서 A의 3번 셀을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J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채우기 색을 이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 채우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 연한 파랑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하래요. 해서 연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색깔 이름 뜨는 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요 색깔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서식 적용 다 했어요. 서식 적용이 이제 끝났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 이제 입력해줘야죠. 해서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도형 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딱 이제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도형의 서식이라는 요 글씨가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할 때는 우리 셀 색깔 바꾸는 거였잖아요. 해서 해당 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요거를 이제 다른 색으로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을 하세요. 그럼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왔죠. 그 상태에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요 서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처럼 표준색 연한 파랑 그게 이제 적용이 싹 됐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매크로가 다 실행이 된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이제 수정을 할 때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수정을 하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차트를 내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삭제를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신규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학과가 경영인 그 자료 중에서 기말 점수요. 기말 점수가 그림같이 이제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말 점수가 이제 포함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지금 과제하고 중간 그 두 가지의 점수만 이렇게 이제 차트상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면 그때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지 그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지금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이름하고 과제하고 중간 이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학과를 보니까 싹 다 이제 경영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했어요. 해서 문제에서도 학과가 이제 경영 그 자료 중에서 기말 점수가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기말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의 그 데이터요. 요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차트에 포함이 되도록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우리 범례를 봤을 때 과지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하고 기말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계열의 값을 우리가 차트에 추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런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에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곳으로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해서 내가 여기서 이 데이터 선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얘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범례 항목 계열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해서 지금 우리는 계열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기말 그 계열을 우리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해서 내가 여기서 추가 버튼 요거 땅 하고 눌러주고요. 계열의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그 이름은 지금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계열의 값 이곳에 우리 중괄호로 1하고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그 데이터 경영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우리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기말의 그 계열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말 계열 요 막대기 회색 막대기를 한번 선택해 주게 되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요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처음 상태대로 기말 데이터가 이제 차트에서 삭제가 됐죠. 우리가 특정 계열의 값을 이제 추가시킬 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죠. 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요. 요만큼을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하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차트를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말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계열의 값을 우리가 추가시킬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더 쉽죠.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변경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데이터의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의 값을 우리가 차트에다가 추가시켜 주면 돼요. 해서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세로축의 그 제목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로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는 지금 제목이 제 거는 없죠. 근데 그때 세로축의 그 제목을 기본 세로로 이제 추가를 시켜서 그림같이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때 그 제목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있고 그 세로축의 제목이 우리 점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점수라는 이 제목을 추가시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는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제 축 제목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축 제목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축 제목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점수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를 다 입력을 했으면 꼭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차트의 축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제목 서식하고 있죠. 해서 축 제목 서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축 제목에 대해서 이 글씨를 이제 우리 텍스트 방향을 바꿔서 세로로 이제 지정할 거잖아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 텍스트 옵션이라는 거요. 텍스트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요 마지막 거 우리 텍스트 상자라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내가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 텍스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글씨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문제에서 텍스트 방향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 제목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제목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텍스트 방향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그 눈금은 최대값 100 그리고 기본 단위는 20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최소값이 이제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0, 20, 40, 60, 80, 100, 120하고 20 단위로 그렇게 이제 기본 단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축 서식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 서식하고 창이 나타나요. 그때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우리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최대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00.0 하고 이렇게 이제 점 0이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이제 100으로 바꾸니까 그때 단위 중에 우리 기본 단위요. 기본 단위가 지금처럼 10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요것도 우리가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축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를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때 0, 20, 40, 60, 80, 100 하고 기본 단위가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그림 영역이라는 게 실제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주황, 강조 2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한번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도형 스타일을 이제 바꿀 때는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뜨죠. 그 중에서 우리 미세효과 주황 강조 2번이래요. 해서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이렇게 떴죠. 요 스타일이 맞죠? 그래서 요 스타일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차트 영역은 패턴 채우기를 하는데 그때 정경색에 테마색 이제 파란 강조 1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 창이 나타나죠. 그때 우리는 이 차트 영역에 패턴 채우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는데 패턴으로 채워달라 그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패턴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쭉쭉쭉 뜨고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정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경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마색 파란 강조 1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란 강조 1 그렇게 떴죠. 그때 지금 이곳에 이제 테마색이고 얘가 이제 파란 강조 1이요. 그래서 요 아이콘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로 간격 너비는 이제 100%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과제다, 중간이다, 기말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열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아무 계열이나 우리가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특정 계열, 내가 지금 회색 막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계열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할 거라
회색 막대기를 내가 선택을 하든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하든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하든 어떤 막대기가 됐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해서 이미에 이제 막대기를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 얘가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열 겹치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7%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100%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문제시킨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다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끝났으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런 제목을 이제 변경을 시킨 적은 없지만 이런 제목도 확인해 주고요. 이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 세로축도 확인하고 우리 가로축도 확인해 주고요. 범례도 우리가 따로 바꾼 적은 없지만 범례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이 색깔 변경시킨 거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런 막대기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중간중간에 우리 주 눈금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에 이렇게 이제 패턴 채우기를 했죠.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우리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우리 매크로도 그렇고 우리 차트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섹션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넘어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중간에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